자, 유형 1번부터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확률 변수가 될 수, 이산 확률 변수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구분하는 기준은 가지는 값이 유한한지 무한한지를 보고 너가 판단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에요. 강수량은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비가 10mm 왔습니다. 그러면 딱 10mm는 아닐 수도 있어. 10.00001일 수도 있고 10.002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란 말이야. 가지는 값이 이거는 특정 범위의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연속이 돼야겠죠. 입장객 수, 사람 수잖아요. 어느 날이고 평균도 아니고 그날 진짜 입장한 사람의 수야. 이거는 뭐 1이랑 2 사이에 모든 실수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1, 2, 3, 4 이렇게 자연수기 때문에 네, 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3번도 동전의 개수, 앞면 나온 동전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셀 수가 있는 값이라서 이산이 되고요. 성공 횟수도 마찬가지겠죠. 30명의 신발 치수인데요. 신발 치수가 조금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해. 이게 1번이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5번이 답을 썼을 것 같은데 신발 치수가 이제 발의 사이즈를 말을 하는 거라고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하니까 뭐 240이다, 딱 240.0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신발의 치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있기 때문에 신발의 치수니까 딱 240, 딱 24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값이니까 셀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해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판단을 할 때.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닌 건 뭐 이런 건데요. 유형 1번은 뭐 이런 느낌이고 참고로 이제 1019번 니은을 보면요. 어느 가게에서 계산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 5분 기다렸으면 5분이다. 5분.0초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 5분에다가 0.0001초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연속으로 봐야 돼요. 시간 같은 거. 이런 건 너네가 좀 신경 써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질 사용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어쩌고저쩌고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확률 질량 함수는 내가 x에다가 어떤 값 넣었을 때 그 확률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p 라지 x는 스몰 x 한 다음 뒤에 단 x는 1, 2, 3, 4입니다 라는 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 2, 3, 4, 4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때 각각의 확률은 대입하면 나와. 자,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표를 그려서 확인을 해본다면 표를 매번 그릴 필요는 없지만 좀 헷갈리면 그리세요. 표현에 익숙해지시고 x 가는 값이 0, 1, 2 아니 뭐야 이거 1, 2, 3, 4 이렇게 가진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 확률 1 대입하면 여기 x에 1 넣으면 k가 되겠죠. 2 대입하면 4k 9k 16k. 그럼 미정계수를 결정하려고 하면 따라하세요. 총 확률은 1. 항상 그거를 써야 돼요. 얘네를 다 더했을 때 1이 나온다. 이거를 이용해서 k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k를 결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 3 이상이 될 확률이니까 3일 때부터 쭉 다 더하면 돼요. 3, 4, 2개 있겠죠? 25k가 답이 되는 거죠. k 구했다면 3 이상, 4일 때, 4일 때 이렇게 하면 돼요. 2 이상 그러면 2, 3, 4의 확률을 더 더하면 돼요. 2 이하 그러면 1, 2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상한 공부에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인데 이 유형 마지막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 터프 문제가 하나가 있네요. 자, 1026번 보면 p 라지 x는 스몰 x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죠. 이게 그냥 px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대요. 괄호 한 다음 x는 1, 2, 3, 4, 5니까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알려준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때 각각의 확률 p1부터 p5가 등차를 이룬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정보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등차 수열에 다 더하면 등차 합인 거잖아요. 따라하세요. 평균 곱하기 함수. 얘네들이 등차를 이루고 있다면 등차 합 첫 번째랑 마지막 평균이 이제 중항이 되는 거죠. P3 따라하세요. 중항이 5개 그리고 이거 5, P3 한 개 1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P3은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게 5분의 1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요. 뭐 이런 이게 뭐야?
하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4,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요, 여기가 2일 때, 4일 때 0 이하니까 이 아래쪽 부분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건 이 부호 포함되어 있죠?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만 했는데요. 내가 아는 건 P3밖에 없는데 어떻게 P2, P3, P4를 구할까? 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등차는 평균 곱하기 함수. 맨 앞이랑 맨 뒤 평균이 얘잖아요. 그럼 따라하세요. 중앙 곱하기 함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P3이 몇 개? 3개. 하나 5분의 1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꾸잖아? 그러면 2, 3, 4를 제외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랑 5일 때를 구하면 되니까요. 전체 확률에서 요때 확률만, 이거 내가 5분의 3 구해놨잖아요. 이것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맞게 알아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등차합을 평균 곱하기 함수, 또 중앙 곱하기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어야 얘를 풀 수 있어서 터프인 거고요. 수원 내용이 좀 까다롭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한번 쓰고 갈까요? 예를 들면 A1 뿔 A AM이니까요. AM 뿔 AM 뿔 1 AM 뿔 2 뭐야 네, 플러스 뺑뺑뺑 플러스 A 뭐 R까지 이렇게 더했다. 이거는 평균, 그러니까 2분의 항수 N하고 첫 항 플러스 그 다음 AM, A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식을 살짝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평균, 중앙 또는 평균이라고 하죠. 중앙이 있으면 중앙이라고 없으면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공식 2분의 항수 첫 항 플러스 끝항을 우리가 평균 곱하기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수원 개념 복습니다. 합시다. 마찬가지로 확률의 총합은 1 썼죠. 확률을 모르는 게 있다. 미정계수가 들어갔다. 유일한 무조건 총합은 1은 항상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정계수가 없어도 총합은 1. 뭐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넘어가면 되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개념 이름은 위에다 별표하고 등차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유형은요. 1030번, 31번 두 문제 보면 될 것 같은데,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하니까 이거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서 확률 분포 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꼭 신경 쓰고 가야 될 게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온다 해서 이제 A, B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겠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하나를 더 얻어내야 돼. 어디서 얻을까 하면 이제 얘를 쓰면 돼요. P 라지 X는 4. 이 값을 너가 표를 보고 찾을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거야. 따라하세요. X가 4일 확률, 여기 이제 4인데 B가 되는 거죠. 근데 X가 몇일 확률? 2라는 P 라지 X는 2는 몇을 말을 하는 거예요? 2에 2. 그럼 이제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더 나오니까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별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때 P 3 이상 4 이하라고 했으니까 3일 때 확률과 4일 때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런 느낌이고, 이거 확률 분포 표인 거죠. 그 아래 터프는 확률 분포 그래프를 준 거야. X가 가진 값이 2, 4, 6, 8이고 그때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대요. 자, 그때 P 1, 2, 3, 4는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첫 번째 나열해 보면 되거든요. 써서 자,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 4, 6 요 세 확률을 더하면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P, P4 P1, 그럼 P1, P2, P4 한 개 10분의 14를 알려주고 6부터 8까지니까 6, 8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6일 때가 P1, 8일 때가 P3 얘네들을 넣으면 5분의 10분을 통분했으면 좀 더 계산하기 너무 편하겠죠? 이렇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x가 6이니까요. p1이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따라서 총합이 1이다. 그치? 얘는 누구 빼고 다 더한 거야? P3 빼고 다 더했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거이면 P3이 몇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10분의 3. 그래야 이제 얘까지 더해서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 10분의 3이니까 여기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뭐 터프라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정의를 정확히 알고 이 표, 저 식,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무리 없이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뭐 굳이 그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총합의 기다를 표가 아니라 그래프를 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얘네가 직접 하시고요. 자, 유형 4번의 마지막으로 한번 나오면요. 이건 저는 뭘까요?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두 수 중 큰 수를 확률별에서 x라고 하자. 그리고 확률 분포 문제구나 라고 문제들이 막 경우에 있어요. 확률 막 통계 막 다 섞여 있어도 이 확률 분포 문제네. 확률 변수라는 말 나오면 이 통계 파트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확률 분포다 하면은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여기 수용도가 떠올라야 돼요. 확률 분포는 우리가 이산인지 연속인지부터 구분을 하라 그랬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x가 뭐지라고 보면은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 중 큰 수를 x라고 하는데 공이 1부터 9까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큰 수면은 제일 작게 두 개를 뽑으면 2가 제일 큰, 둘 중 2가 큰 수가 되겠죠? 9가 뽑힌다면 제일 큰 수가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 3, 9 이하의 자연수밖에 못 가지는 거야. 얘는 유한한 값을 가질 수 있구나. 이산확률 분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때 좀 확률을 구해라는데요. 지금 절대값 들어가고 난리 났는데 괜찮아요. 그냥 풀면 이거 우리 1차 부등식 그냥 푸는 거랑 똑같잖아요. 3 이상이니까요. 이 주어진 식은 P하고 절대값 풀어주면 x-5가 진짜 3 이상이에요. 또는 이 음수라면 x-5가 마상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니까요. x가 가지는 값이 2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이거 넘기면 이제 8 이상 넘기면 2 이하. 그리고 이제 P 라지 X는 2 나오고요. 얘 최소값이 2였죠. 가지는 값이 최대 9였으니까 8 이상 하면 이거 두 개가 되겠네요. P 라지 X는 8, P 라지 X는 9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자, 그랬을 때 2가 될 확률은 무슨 소리냐면요, 두 개를 꺼낼 때 큰 수가 2일 확률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뽑았을 때만 큰 수가 2가 되는 거예요? 1, 2 하나씩 뽑았을 때.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해라 하면은 표를 굳이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표도 한번 그려볼까? 필요한 것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때 확률 P 라지 X는 스몰 X. 자, 2가 될 확률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인 9C 2분의 1, 2니까 라지 이렇게 되고요. 8일 확률은 이제 8 하나 뽑고 8보다 작은 거 하나 뽑고 이제 큰 수가 8이 될 수가 있겠죠. 9C 2분의 8 하나 뽑고 그다음 7개 중에 하나 더 뽑는다. 이렇게 1C 곱하기 7C에서 이렇게 7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 9C 2분의 하고 얘는 9 하나 뽑고 1이랑 8세 하나 뽑으니까 8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자, 9C2는 2분의 9, 8인데 9, 36, 36분의 1, 7, 8 더하면 36분의 16이 되니까요. 4번 나오면 되겠죠? 9분의 4,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얘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얘 그대로 해석하면 x가 9일 확률이야. x가 뭐였냐면 두 수 중 큰 수, 그게 x였죠. 그 큰 수가 9일 확률이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 시험 범위였죠. 확률,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그대로 써서 계산하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너네가요 필기를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기본 개념으로 다 풀리는 문제니까
딱히 뭐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눈으로 그냥 봤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유형 5번 유형 몇 번까지죠? 유형 12까지 있으니까 쭉쭉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유형 5번은 이런 경우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게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느낌하고 있을 때. 두 이산 확률 변수, 여기서 지금 확률 변수가요. 하나만 나오는 게 2개가 나왔어. 이산 확률 변수 x, y. 얘네가 가지는 값이 1부터 5까지 자연수다. 그때의 확률 질량 함수를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건 이제 y의 확률 질량 함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의 관계만 딱 알려줍니다. 관계만 알려주고요.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자, 그때 이 x의 평균이 4다. y의 평균은 몇일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좀 당황스럽죠. 자, 이거는 모르겠다. 이산에서 모르겠다. 일단 표부터 시도를 해보세요. 모르겠어요. 알면 그냥 바로 숙삭하면 되는데 모르겠다. 나는 x 가지는 값이 1, 2, 3, 4, 5 이렇게 되고요. p 라지 x는 스몰 x 그 확률을 모른단 말이야. 아이씨, 그럼 미지수 p1, p2, p3, p4, p5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y 한번 그려볼까요? y 한번 그려보면 p 라지 y는 스몰 y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 2, 3, 4, 5 잘해요. 좀 길게 쓰면 돼요. 근데 P1을 이미 썼기 때문에 여기다 1 쓰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관계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 관계식 모양을 한번 봤더니 y의 확률은 그 k, y가 k를 가질 확률은 x가 k 가질 확률을 절반하고 10분의 1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y가 1을 가질 확률은 x가 1을 가질 확률인 p1을 절반하고 10분의 1을 더하면 돼요. 얘는 이제 2분의 1 p1 뺄 10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2랑 2분의 1 p2 뺄 10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5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p5 플러스 1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은 이거 줬고요. 그리고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항상 써야 되는 건 총합이 몇이다? 1이다. 그것도 항상 써야 돼요. 이렇게 더하면 1이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문제 쓰든 안 쓰든 얘를 다 더하면 1이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뭐 항등식도 나올 거야 아마. 왜냐면 이거 더하면은 2분의 1 p1, 2분의 1 p, 2분의 1 p3 땡땡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로 묶었을 때 p1부터 p5까지 하면 1이었잖아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10분의 1 5개 나왔으니까 또 2분의 1을 쓰는 게또 1이 더 나와요.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써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평균이 4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고 더한 게 4다 이렇게 해서 식을 작성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P1 플러스 2P2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있는 거야. 3P3, 4P4, 5P5가 4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규칙성을 띠는 것 같다. 그럼 사실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 일단 이거 그냥 생으로 쓴다는 한 번 더 보여줄게. 곱하고 다 더할 거야. 얘는 2분의 1p 나오고요. 2분의 2p, 2분의 5p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앞에 것만 따로 먼저 내가 구할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a를 구하는 거잖아. 8a.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p1, 2p2, 5p5 더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로 먼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돼주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10분의 5까지 10분의 1 뿔 땡땡땡 5까지 한 게 A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4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4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2가 되고요. 1부터 5까지는 15 이렇게 되겠죠. 3, 15. 자, 그러면 이거 2분의 3 2 2분의 6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8 보면 4, 9, 36, 4, 5번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요거는 아쉽게도 이거는 쓰진 않았죠?
하지만 쓸지 안 쓸지 모르면 얘도 항상 써놓고 필요하다면 얘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요 이걸 좀 기억하면 좋아요. 확률 분포나 이산 연속부터 판단을 하시고요. 이산인데 모르겠어. 일단 표부터 그리세요. 연속인데 모르겠어. 일단 그래프 그리게 되거든. 일단 이산은 모르면 일단 표를 그려라 하고 하나씩 하나씩을 알아보면 되고요. 이거는 한번 그냥 따라서 풀어볼까요? 쭉 지금 시간 줄 테니까요. 식 작성하고 표 그리고 너네 한번 해볼까? 이 문제는 표를 그릴 필요는 없는 문제죠. 식 나열해서 연립하면 끝나는 거지. 하지만 표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 식 연립해서 풀고 표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표 그려야만 하는 문제까지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기말고사 때 웬만하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업 문제나 되면은 얘를 이 유형을 안 넣을 이유가 전혀 없어. 연립방정식 푸는 거. 문제에서 표를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계식으로 그냥 딱 대놓고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수능에도 단골 유형이에요. 29번으로 좀 자주 나오던 유형이에요.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연립 개같이 하면 나오는 그런 식 싹 다 작성하고 싹 다 연립으로 나오는 거라서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끝까지도 한번 다 그려보세요. 공부할 겸. 식 쓰고 표 그린 사람은 그 위에 문제들 요약하고 쉬운 문제들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쓰면 내가 시그마로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자. 굳이 시그마를 이용할 필요 없이 나열하면 되는데 좀 더 규칙이 잘 보여요. 시그마를 이용하면 잘 쓰고 있네. 썼어? 썼니? 썼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요 요거까지는 그래요. 뭐 써도 상관없는데 이거 안 쓰고 요것만 딱 쓴 다음에 어떻게 더 나열할 수 있냐면은 자 x의 평균 가진 게 1부터 5까지죠. i를 쓸게요. 기준 문자를 1부터 5까지 한 다음에 xi p i인데 지금 p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xi를 가질 때 확률 이렇게 볼게요. 시그마 뭐 이거 e x는 하면 되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4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i도 마찬가지로 좀 더 간단하게 쓰자면 x 가지는 값이 지금 1, 2, 3, 4, 5니까 i가 1, 2, 3, 4, 5 하면 여기 i 곱하기 이렇게 써도 1, 2, 3, 4, 5 그대로 x 1부터 x5까지 다 넣어줄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좀 그게 좋거든. i 곱하기 자 그럼 이 y는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y가 가지는 값도 1, 2, 3, 4, 5니까 여기 똑같이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곱하기 그때 확률 p 라지 y가 i를 가질 확률 i 확률 여기도 i 확률을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i는 1부터 5까지 i 곱하기 하고 요거 이 친구이지 여기 나오는 이 친구란 말이죠. k에 그냥 i 넣었을 테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이제 2분의 1 p 라지 x는 i 해주고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i는 1부터 5까지 따로따로 분리할게요. 2분의 1 하고 i p 라지 x는 i 더하기 i는 1부터 5까지 10분의 1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분의 1만 밖으로 빼내면 첫 번째 쓴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게 4가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4 그게 아까 여기 요 4한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이 친구는 이제 10분의 1 밖으로 빼내면 k는 1부터 5까지 k로 간 거랑 똑같은 거죠. 2분의 5, 6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10분의 1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굳이 쓸 필요는 없고, 복잡할 땐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는 규칙이 잘 보이는구나 정도로 경험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유형 6번 마지막 문제는요. 자, 얘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따라하세요. 재평, 경제. 네, 제곱의 평균의 제곱. 분산일 때는 그걸 우리가 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고요. 자, 근데 얘는 좀 귀찮겠다. 한번 봅시다. 확률에서 x에 대하여 하고요. x가 2일 확률이랑 1일 확률을 넘겨봐. 더하면 몇이다? 더하면 1이야. 그럼 이제 총 확률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x가 0이랑 2밖에 못 가지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 왜냐면 이 확률, 이 확률을 더하면 1이죠? 그럼 다른 확률이 있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P1, P2 이렇게 되는 두 번째. 아니면 P0까지 확률 이제 이렇게 줄여서도 괜찮고요. 자, 그랬을 때요. X가 0이라는 P0가라는 거죠. 이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까지 해야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왜냐면 얘가 1 이랬으면은 얘는 어차피 0이 그냥 없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0이 아니라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고 1이 아니니까 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렇게 되는 게 맞네요. 그래서 내가 알기는 사실은 일단 x가 가지는 값이 0과 2밖에 없다 하나랑, 그 다음에 얘네들은 확률을 더하면 1이 나온다 하나랑, x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있으니까 재평평제를 쓰셔도 되고요. 분산의 정의를 써도 되는데 둘 다 한번 보여줄게. 보통은 재평평제를 쓰는 게 무난해요. 자, x의 평균하면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 곱하면 너무 기본적으로 0이야. 0 없어지죠? 얘네 하면 이제 EPI, EP2 이렇게 되겠죠? 0 더하기 EP2,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재평까지 구해요. 제곱의 평균은요, 이 위에다가 하나 더 얹으면 돼요. x가 0 가진다? 그럼 x제곱은 이거 제곱의 값을 가지겠네? 해서 몇 가진다라고 하면 되고요. x가 1을 가질 때 x제곱 몇 가진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이 4를 가질 확률은 x가 2여야만 하니까 이때 확률을 공유하기 때문에 계산이 좀 편해요. 자, 그럼 이거는 편차제곱의 편차제곱 평균이 아니라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x제곱이 가지는 값과 그때 확률을 곱해서 안 쓸게요. 가진 값과 그때랑 곱해서 4p2 더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분산을 재평평제로 구할 수가 있겠죠. vx는 제곱의 평균 4p2 4p2라고 할게요. 빼기 평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p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도 네, 저 분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좌변은 4p2의 제곱 이렇게 되죠. 2x의 제곱이니까 네 하고, 분산 2배니까 8p2 마이너스 8p2의 제곱 이 성립한대요.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p2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넘깁시다. 그러면
12p2 제곱 마이너스 8p는 0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12p2로 묶으면 p2 마이너스 하고 3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가 0이거나 근데 0은 안 되죠? 왜 얘가 0이면 얘가 1이 돼야 되니까 1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는 3분의 2다. 얘를 얻었으면 이제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1이라고 얻을 수가 있겠죠. 총합이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2 확률인데요. x가 2 확률인 p이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솔루션 2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분산의 정의가요.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지금 편차부터 못 구해. 왜냐면 평균을 구해야 구할 수 있나? 개같이 나올 거예요. 봐봐. EX는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곱하고 더하고 하면은 2P2는 확인할 수 있어. 자, 편차 제곱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편차를 쓰잖아요. 여기 쓸게요. X 마이너스 편차를 위에다 얹어서 쓰면은 X가 가지는 값에 평균을 빼야 돼. 이걸 빼야 되는데 얘를 몰라. 그럼 마이너스 2P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 2 때의 편차는 여기다가 평균을 빼니까 2 마이너스 2P 이렇게 돼요. 이게 편차야. 편차 제곱도 구해야 돼. 이 위에 얹어서 쓸게요. x마 m 제곱. 여기가 4p2의 제곱.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4 한 다음에 p2 마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편차 제곱 평균은 얘랑 얘를 곱하고 이게 뭐죠? p2를 뺀 거구나. 얘랑 얘를 곱하고 다 더한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분산 vx는 이제 곱하고 오니까 4p2의 제곱 p0 더하면 4p2 p2 마일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 계산단이 생겼죠. 만약에 자, 그리고 p0은 이건 1-p 이렇게 공통인수 이게 마이너스 공통인수 있죠. p 빼기 1, 1 빼기 p 이렇게 되니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게 더 대부분의 상황에서 편해요. 보통 이제 편차제곱 평균을 언제 쓰냐면 재평균제로 계산이 안 될 때 그때 편차제곱 평균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편차제곱 평균 정의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이렇게 편차제곱 평균을 알 수 있느냐를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예, 재평평제로 식으로 한번 써놓고 갈게요. 다 쓰는 건 좀 너네 공부할 기회를 뺏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써놓고 너네가 한번 잘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용 7번이 뭐가 되게 많은데 터프도 개 많네. 아니네, 2개밖에 없네. 1062번만 같이 한번 내가 풀어줄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통계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정규분포, 통계적 추정 제외하면 통계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경우의 수가 어렵거나 확률이 어렵게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통계 자체 개념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봅시다. 한 개 동전을 4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의 합을 x라고 하자. x의 정의가 나와있죠. 확률변수 정의. 그럼 확률 분포 문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확률 분포 문제면 이산인지 연속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x가 가지는 값, 점수의 합이 x라고 그랬죠. 점수의 합이 가지는 값은 어쩌고저쩌고 1점 얻거나 2점 얻으니까 지금 해봤자 뭐 자연수값 가지겠죠. 이산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평균을 구하래요. 가족권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동전을 던질 때 점수가 없고요. 두 번째부터 점수가 있나봐. 자, 앞면, 이후 앞면 나오면
뒷면, 이후 뒷면. 그러니까 이전 거랑 똑같은 면이 나오면 1점. 다른 면이 나오면 2점. 이렇게 된대요. 그럼 한 번에 시행해서 첫 번째 던질 때는 동전 점수를 못 받는다고 했죠. 다 한 번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수를 3번 받는 거야. 1 또는 2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를 알고 있어야 돼. 이산항열 분포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모르겠다. 일단 표부터 그냥 그리려고 하는 게 좋아요. 나는 표를 그릴게. 나는 이런 거 그냥 다 표 그리고. 연습하세요. 이거 여지령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x가 가지는 값 최소 점수니까요. 점수 3번 받는데 1점이 최소니까 3점 받거나 그 3개 중 하나가 2점이었으면 4점 될 수도 있고요. 5점 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2점이면 6점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표만 채우면 이제 여기만 채우면 평균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거를 채우는 게 관건이죠 이제. 자, 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3번 던져서 3점. 점수 3번 받아서 4번 던져서 점수 3번 받는데 3점. 그러니까 모두 몇 점인 거예요? 모두 1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이거 그냥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게요. 첫 번째 너가 나도 상관이 없어. 1 곱하기. 상관없다는 1 곱하기 2 하면 되죠. 몇 분의 몇 됐을 때 2분의 2예요. 앞면 뒷면 2개 중에 앞면 뒷면 2개 된다. 2분의 2, 1. 자, 두 번째 1점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여기 뭐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게 나와요. 몇 분의 몇? 2분의 1. 또 1점 받아야 돼. 그럼 여기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얘랑 똑같은 거 나왔었겠죠? 여기도 몇 분의 몇? 2분의 1. 그 다음도 몇 분의 몇? 이렇게 돼야 이제 똑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8분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럼 논리가 똑같을 거야. 얘도 첫 번째 뭐 1 나오고 1, 2분의 2죠. 앞면이 나든 뒷면이 나든 2점 다 받으려면 무조건 다른 면 나와야 돼요. 얘랑 다른 거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얘랑 다른 거 나와야 돼요. 2분의 1, 2분의 1. 얘도 8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제 4점 받을 때랑 5점 받을 때는 문제인데 4점을 받는다는 거는 이 숫자를 받는 순서를 잘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 1점, 1점, 2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1점, 2점, 1점 받을 수도 있고 2점, 1점, 1점. 확률의 곱을 구할 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 때는 순서를 항상 고려를 해야 돼요. 조심하시고요. 네. 그럼 처음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1.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1. 얘랑 똑같은 거 나와야 돼. 얘랑 2점 받으려면 얘랑 다른 거 나와야 돼. 네. 그래서 8분의 1이 똑같이 나옵니다. 얘는 어떨까요? 8분의 1. 얘도 8분의 1. 그래서 8분의 3, 8분의 3. 얘 3개 구했으면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하면 구할 수 있겠죠? 나는 근데 이 암산 장치로 쓰거든. 직접 구한 다음에 얘네를 더해보면 내가 얘네 4개를 계산할 때 계산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시간이 엄청 촉박한 게 아니라면 저걸 암산하는 장치로 쓰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 평균 구해라 그러면 더하고 하면 8분의 1은 다 공통이죠. 그럼 분자에 3, 12, 15, 6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해주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거 8분의 3 이거 구할 때 순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면 볼 수가 있고, 또는 이래도 괜찮아요. 확률의 곱셈 정리 안 쓰고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쓸 수도 있어. 그러면 표본 공간에 원소를 몇 개 둘 것이냐 하는 생각도 먼저 해야 돼요.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나오는 결과가 몇 개? 2개, 앞뒤 2개잖아요. HT로 생각하면 H 이게 하나의 결과, 하나의 원소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T로 들어가는 거야. T 땡땡땡 들어가 있고 아예 TTT까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 4가 나온다는 거, 4점 받았다는 거는 이 친구랑 이제 4개 16개 원소 중에 4개 원소. 어? 뭐라? 네? T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가능한 걸 찾아보면은 8분의 3에 해당하는 것만 쓸게요. 8분의 3 여기 4가 될 때는 이제 H 얘가 뭐가 나와도 상관없거든. T 다르게 나서 2점 이렇게 가거나 H하고
HTH 하면 여기가 2점에서 여기는 안 돼요. 같은 게 나와야 이제 뒤에 1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1점, 다른 거 2점, 1점 받아야 4점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H하고 T 이렇게 났다면 2점 받았죠? 똑같은 거 1점, 1점 이렇게 맞는 케이스. 이렇게 H로 시작할 때 3개가 있고요. HT 완전 뒤집어버리면 이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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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면 1점, 1점, 2점에서 4점. 그래서 이 HT 완전 뒤집어버린 것도 3개 이렇게 있어서 16개 중에 6개. 8분의 3.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수학적 확률에 정의를 쓸 수도 있고요. 표본관 설정하고 원소,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은 정도 기대되는지 체크하고 원소 개수비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률에 고생정의를 쓰는 게 독립사건이에요. 독립시행이 그렇게 아니라고요. 자, 이건 필기를 할 만한 건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 거니까 표를 잘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문제 한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유형 9번 같은 경우는요. 유형 8번도 있었네요. 8번 같은 경우는 자,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표면 위에 XY 좌표가 0, 1, 2 중 하나인 3점이 9개 점이 있대요. 서로 다른 두 개를 동시에 고를 때 부정 X좌표 합을 라지 X로 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확률 분포 문제니까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체크해야 돼. 그러면 제일 X좌표의 합이 작으면 X좌표 0인 거 2개 골랐으면 0이 되겠죠. 제일 크면 X좌표 3인 거 2개 골랐으면 6까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0부터 6까지의 음행 정수를 가질 수 있는 이산 확률 변수다. 이산 확률 분포다. 표 그려서 계산하면 되겠죠. 표 그려서 분산 계산 할 수 있어. 제품 평제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9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산 확률 변수의 성질 연속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 저거 A 밖으로 빼는 B 밖으로 그냥 더하기랑 곱하기 다 빼내면 된다고 했죠. V랑 시그마 저 분산 표준 편차는 더하기 빼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X 앞에 실수배만 체크하면 돼요. 분산은 X의 실수배를 제곱으로 빼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서 이제 절대값 씌워서 빼내면 된다. 정도로 외우면 좀 편하긴 해요. 자, 이거는 이거 애들이 질문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T의 평균이 10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ET를 말하는 거잖아. 우리 T니까 ET E는 100. 그러니까 이제 T의 평균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이거 E 빼내고 X에 이렇게 분배 법칙해가지고 네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생소해서 좀 질문이 나온 거 조금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유형 10번을 가보면요. 마지막에 자, P 라지 X가 가지는 값도 4개라고 알려줬어요. 이산확률 변수 이거 이산확률 분포 문제고요. 확률 질량 함수 알려줬어요. 야, 미정에서 뭐 없어요. 확률 진짜 알려준 거야. 확률 다 알려줬고요. 표 그린 거 다 채울 수 있어. 근데 이게 0이래. 빼내고 빼내서 AEX가 0이다니까 A가 0이거나 아니면 EX가 0이거나. 근데 EX는 여기 계산해보면 여기 나오지 않나요? 저는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0이 아니었다면 A가 0이다. 되는 거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분산 표준 편차는 더하기 빼기의 의미가 없어요. 없애버리시고요. 실수배는 분산 제곱해서 빼내면 돼요. A제곱 VX가 1이다니까 A는 1이 아니었다고. 평균이 아니었다고. 계산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네, B가 있었구나. 그래서 만약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 유형 11번 아니네 12번까지 있네. 11번은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확률의 초과분이 그럼 이거 다 더하면 K분의 하고 4C 1부터 4C 4까지 더하면 우리 이항정리 배웠잖아. 4C 0부터 4C 4면 한 줄 알아요. 이게 몇 승? 4승 16이야. 근데 4C 0 하나 없죠. 진짜 나오면 몇 나올 것이다? 15. K분의 15인 거야. K가 몇이다 바로 나오고 15. 이항정리 알고 있으면 바로 나오는 거죠. 빼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12번에 제일 마지막 문제를 보면 좋지 않을까? 문제 개 좋네요.
나머지는 표를 잘 그리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는 이것만 얘기할게요. 따라하세요. 재평. 그러면 진짜 표를 그려서 재평 구할 수도 있지만 따라하세요. 재평 편제. 구를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 얘는 표 그려서 재평, 제곱근을 진짜 직접 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자, 마지막 문제만 보면요. 자, 얘도 차근차근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냥 확률만 잘 구하면 돼요. 1, 2, 3, 4, 5가 적힌 5개 공이 있는데요.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는데요. 채원아,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뭐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 1, 2, 3. 4는 안 돼요. 왜냐면 3개를 뽑기 때문에 4가 제일 작은 수가 되도록 3개를 뽑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x가 가지는 값 1, 2, 3 이렇게 되는 표 그릴 수 있겠죠? 표 그려서 확률을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얘를 기호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의 기대값. 그러면 2하고 10x-a의 제곱인 거고요. 이거 풀어봤자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개한 다음에 싹 다 더하기로 분리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면 해도 되지만 모르겠다? 그럼 이거 시그마로 바꿔버리세요. 시그마 해서 얘가 가지는 값 10xi-a의 제곱 pi는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전개를 해버리는 거지. 전개를 하면 이것만 계산해보면 봅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 완전 제곱 전개하고 p 곱해서 싹 다 그냥 전개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100xi 제곱 pi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0axi pi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a 제곱 pi 이렇게 되거든.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 밖으로 빼내고 100 밖으로 빼내잖아? 그럼 이건 x제곱이 가지는 값의 확률 곱하고 더한 거야. 102x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친구도 상수 밖으로 빼내고 얘만 있다고 치면 이거 x가 가지는 값에 확률 곱하고 다 더했다 하니까 이거 x의 평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2x가 되는 거예요. 이 a제곱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면 pi만 가는 거. 확률을 다 더한 거야. 1이겠죠. 이렇게. 이거 그럼 너네가 이제 a 알고 있고 평균이랑 제평을 구할 수 있다면 이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a는 어디서 나오죠? 상수 a 이게 최소일 때 이게 최소가 된대요. 이거 계산하면 구할 수 있죠? 이 계산하면 a 어디 갔어? 20a. 계산하면 구할 수 있죠? 여기 상수니까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2차 식이죠. 2차 식이 되는 거죠. 그 2차 식이 최소가 된다. 2차 함수로 다른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아볼 최고점이 생기잖아요. 아볼이니까 축이겠지, 축. 22xa니까 축이 12x가 되네요. 12x일 때가 최대 돼요. 최소가 돼요. 12x. a는 12x. 이거 있다. 그래서 이거 2x 구했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요거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까요? 얘를 쓰고 마무리를 합시다. 수고했습니다.